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이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오래된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발한 운영체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놀라운 지혜, 음양오행 사상에 대해서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는 정말 옛날부터 궁금해했잖아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하는 거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세상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세계관들이 나타났죠. 자, 먼저 서양의 접근법을 보면요. 주로 분석에 가까웠어요. 모든 걸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원자로 한번 쪼개보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걸 만든 절대적인 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을 하나하나 분리된 것들의 합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게 살아 숨쉬면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네, 바로 이 동아시아적 사고의 한가운데 음양오행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지적인 빅뱅 이론이나 다름없었어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바로 음과 양의 역동적인 관계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리가 보통 음양하면 그냥 반대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또 서로가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우주적인 파트너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에너지 흐름인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양은 저기 태양처럼 밝고 뜨겁고 막 활발하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에너지고요. 반대로 음은 달처럼 어둡고 차갑고 모든 걸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 에너지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음과 양이 춤을 추는 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비밀 혹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요. 그리고 둘째, 하나가 끝까지 가면, 즉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로 변한다는 겁니다. 한낮의 뜨거움이 정점에 이르면 서서히 밤의 서늘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는 종종 대립하는 것들을 따로 떼어서 보려고 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그 대립과 모순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조화로운 힘의 근원이라고 봤던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음양이라는 기본 원리가 구체적인 물질 세계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우주 설계도의 다음 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오행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나무, 불, 이런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에너지가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두 가지 패턴을 따라서 상호작용하는데요. 이게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드라마는 바로 상생, 서로를 낳아주는 끊임없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나무 목이 자기를 태워서 불을 만들어내고요. 그 불이 남긴 채는 다시 비옥한 흙토가 되죠. 깊은 흙 속에서는 단단한 금속금이 만들어지고 또 차가운 금속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새로운 나무 목을 자라게 하죠. 어때요? 정말 아름다운 순환의 고리 같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계속 낳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드라마, 상극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의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극은 파괴가 아니라 견제를 의미합니다. 나무 목은 뿌리가 흙이 흩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고요. 흙토는 둑이 되어서 물이 넘치는 걸 막아주죠. 물수는 너무 뜨거워진 불을 꺼주고 불은 단단한 쇠금을 녹여서 쓸모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쇠금은 너무 무성하게 자란 나무목을 다듬어주죠. 완벽한 견제와 균형 아닌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상극이 파괴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한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전체의 조화를 깨트리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거대한 설계도가 고대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목, 즉
나무의 기운은 만물이 쑥쑥 자라나는 봄이자 해가 뜨는 동쪽을 상징하고요. 우리 몸에서는 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심지어 감정적으로는 분노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 방향, 우리 몸의 장기, 감정까지 세상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으로 촘촘하게 엮어낸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당연히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걸 바로 이 오행의 관계로 설명하고 치료하려 했고요. 정치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걸 설명하는 틀로 쓰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집을 짓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적용됐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은 과연 뭘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음양오행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넘어서서 고대 동아시아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문명 전체를 만들어낸 거대한 지적인 폭발이었던 거죠. 결국 음양오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그냥 멈춰있는 사물들의 모음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고 심지어는 정반대되는 것들조차 서로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으시는 관계의 그물망, 바로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나뉘고 대립하는 세상에서 이처럼 모순 속에서 조화를 찾고 전체의 균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대의 지혜.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세상 모든 것을 단 하나의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야심차게 들리죠?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아시아의 아주 독창적인 답변, 음양오행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인류는 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너머에 과연 어떤 거대한 원리가 숨어 있을까? 이걸 정말 알고 싶었던 거죠. 자, 서양에서는 만물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를 찾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한 절대적인 신에게서 그 답을 구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고대 동아시아는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세상을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고 그 관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음양오행이었습니다. 음양오행은 그냥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당시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린 지적인 빅뱅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모든 걸 설명하려는 정말 혁명적인 시도였죠.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을 여는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음양입니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현실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스캔들 같은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에너지, 바로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양은 밝음, 낮, 뜨거움 같은 속성을 갖고 음은 어두움, 밤, 차가움 같은 속성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한쪽이 좋고 다른 쪽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말하자면 환상의 짝꿍인 셈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음양의 핵심입니다. 첫째, 상호 의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상호 전환입니다. 낮이 가장 깊어지면 밤이 시작되듯이 하나가 정점에 이르면 서서히 그 반대로 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거죠. 이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생각이었을지 상상이 가세요? 선과 악이 영원히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에게 기대고 있고 심지어 서로로 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태극 문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밝은 양의 한 가운데 음의 씨앗이 있고 가장 어두운 음의 중심에 양의 씨앗이 박혀 있죠. 이게 바로 완벽한 조화이자 끝없이 이어지는 우주의 춤입니다. 자, 그럼 음양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오행이 등장합니다.
우주의 변화를 주도하는 5가지 핵심 에너지 또는 5가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그냥 나무, 불, 흙 이렇게 정적인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각각 특정한 성질과 역할을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기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상생의 순환을 한번 보시죠. 이건 마치 한 편의 조화로운 창조 드라마 같아요. 각 요소가 다음 요소를 낳고 키워주면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거죠. 나무가 불을 살리고 불의 재가 흙이 되고 흙에서 쇠가 나고 쇠에서 물이 생기고 그 물이 다시 나무를 키우는 완벽한 순환입니다. 하지만 진짜 천재적인 발상은 바로 여기 상극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기는 순환 관계인데요. 이게 단순히 파괴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한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가 막힌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인 거죠.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잡는 지혜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그냥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또 실제로 사회를 조직하는 실질적인 청사진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목 기운은 만물이 싹 트는 봄,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과 연결되고요. 우리 몸에서는 간, 감정 중에서는 분노와 연결됩니다. 또 화 기운은 뜨거운 여름과 남쪽, 그리고 심장과 기쁨에 대응하죠. 이런 식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이 5가지 에너지의 관계로 촘촘하게 엮어낸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보는 거대한 지도였던 셈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그저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의학은 우리 몸속의 음양오행 균형을 맞추는 원리이고요. 정치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걸 오행의 순환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색깔까지 그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세계관에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음양오행은 세상을 독립된 것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살아 숨쉬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로 본 거죠. 서양의 과학적 분류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진정한 조화라는 건 아무런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상생과 상극처럼 서로 다른 힘들이 끊임없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모든 것은 모순적이면서도 조화롭고 멈추는 법 없이 순환하며 변화한다. 바로 이 강력한 통찰이야말로 음양오행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쩌면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오래된 동아시아의 한 사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류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예요. 어쩌면 인류 문명 전체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자연의 정복자, 또 주인이라고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생각이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던 거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친 철학이 있었습니다. 뭐랄까 인간 중심 사상에 대한 고대의 거대한 반란이었던 셈이죠. 자, 그 반란의 한가운데 있던 개념이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이건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사상이 아니에요. 당시의 노든 통념을 정면으로 뒤엎는 그야말로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굉장히 스캔들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천인합일, 글자 그대로 보면 하늘과 인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은 자연 위에 서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 깊은 연결에 대한 철학인 거죠.
좋아요. 그럼 하늘, 인간, 그리고 하나됨. 이게 대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개념을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은 그냥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서, 법칙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이는 뭐냐면요.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를 깨닫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류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합일은 바로 이 둘이 따놓는 게 아니라 깊이 연결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인간과 우주는 원래 하나라는 엄청난 세계관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천인합일 사상이 당연히 하나의 해석에만 머무르진 않았겠죠. 동아시아의 여러 사상가들은 이 개념을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때로는 기존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자, 유교부터 한번 보죠. 유교는 천인합의를 도덕적인 실천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 즉 천명을 거스르는 부도덕한 왕은 갈아치울 수 있다는 혁명의 근거로 삼았죠.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이었던 거고요. 반면에 도교는 좀 달랐어요. 인위적인 사회 규범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 질서 자체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독립된 존재는 사실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도교적인 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장자의 유명한 호접지몽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지금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 말. 나와 자연의 경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사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익숙한 현대적 관점이죠. 자연은 그냥 인간을 위한 자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천인합일의 관점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속한 시스템 그 자체이고 진짜 진보는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화를 찾는 거라고 말하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고대의 철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대신 조화를 추구하면서 환경 위기에 대한 답을 주고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제동을 겁니다. 또 끝없는 성장만을 외치는 세상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간의 오만함에 겸손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단순히 좋은 개념 그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지적 빅뱅이었어요.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만 보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생태계가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거대한 질서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천 년 전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건데요.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간은 과연 자연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의 일부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 문명은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그 길을 쭉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요,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다른 길의 핵심에 오늘 이야기할 천인합일 사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철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인간이 최고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게 완전 대세였는데 거기에 대고 아니 인간과 자연은 원래 하나야 라고 외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고대의 탈인간 중심주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캔들까지 일으켰다는 천인합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천인합일, 글자만 보면 하늘, 천, 사람, 인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우리가 그냥 쳐다보는 파란 하늘,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의미죠. 바로 우주의 질서, 자연의 거대한 흐름,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세 글자를 하나씩 뜯어봐야 해요. 자, 먼저 천. 이건 아까 말했듯이 우주의 근본 원리, 자연의 큰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 이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전체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합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냥 물이랑 기름 섞듯이 합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아주 깊숙이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천인합일이라는 개념이 여러 사상가들을 만나면서요, 저마다 정말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해석 스캔들이 막 터져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각 사상이 천인합일을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요리했는지가 정말 흥미로워요. 먼저 유교를 볼까요? 유교한테 하늘은 도덕적인 기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이 수양을 잘 해서 이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게 바로 합일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왜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 있냐면 왕이 부도덕하면 저건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왕을 몰아낼 명분이 되기도 했거든요. 엄청난 거죠. 다 반면에 도교는 완전 달라요. 도교에게 하늘은 그냥 자연의 흐름, 바로 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사는 게 합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딱딱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전복적인 자유를 이야기한 셈이었죠. 그리고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연기사상, 즉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인간이 뭐 특별하다는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 경지를 정말 시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가사상가인 장자의 그 유명한 호접지몽 이야기.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활활 날아다녔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사실은 나비가 꾸고 있는 꿈속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나와 자연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죠. 내가 나비고 나비가 나인 상태. 바로 이게 도교가 생각한 궁극적인 합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나 점점 심해지는 인간 소외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끝없는 성장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세계관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바로 그 정반대편에 천인합일의 세계관이 서 있는 겁니다. 겸손과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사상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의 가장 밑바닥을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톡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치관의 스캔들. 천인합일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끝없는 성장, 자연에 대한 통제, 바로 이 가치들의 정면으로 그거 맞아? 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인간의 오만함에 아주 크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스캔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뭘까요? 천인합일은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캔들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아주 튼튼한 윤리적 기반을 만들어주죠. 또 인간의 오만함 대신 겸손을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명 그물의 한 부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책임감
책임감은 바로 그 연결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자연의 거대한 흐름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어떠세요? 수천 년 전의 이 오래된 스캔들이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이 질문.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